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성추행 사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수사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자라고 아니고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라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이죠. 이 정부가 일관되게 박원순을 보호를 했습니다. 아니, 서울특별시장이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라든가 피해자가 있었다, 또 어떻다 그 과정에 대한 수사 결과, 과정, 왜, 동기 이런 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그를 둘러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측이 2번이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2차 가해 좀 제발 막아달라고 이제 호소합니다. 근데 여성부는 그걸 무시합니다. 여성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여성부의 가장 큰 존재는 여성의 인권 아닙니까? 인권이 침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서울시장이 자살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성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여성부는 뭐 하는 등 권력기관입니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2차 피해 막아달라고 2차례나 공식 요청했는데도 묵살해버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게 여성부가 그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아닙니까? 중성이 합니까? 남성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 피해자 측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2차 피해 막아달라고 2차례나 공식 요청했는데 묵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하고 공동변호인단, 그 공동변호인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작년 10월 13일 또 12월 28일 2차례 여성가족부에 2차 피해 차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실명 또는 소속 부서가 공개됐고, 12월에는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해가지고 신상이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고 가족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글에 대응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죠. 그 국가의 대책 마련을 해서 조금 살려달라. 좀 정말 이 2차 가해 때문에 정말 죽겠다. 이렇게 오죽답답하면 그러면서 요청을 한 걸 어떻게 이렇게 깔아뭉갭니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8조 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소위 여성가족부가 깔아뭉갰고 2번이나 깔아뭉갰고 지자체가, 서울시가 깔아뭉갰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로부터 피해자 측은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 중앙부처가 개별 피해자들을 일일이 지원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가 본법 18조 3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인지 또는 여성가족부라면 개별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뜻인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당연히 2차 피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피해자 요청에 대답도 없고 검토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내려 깔리고 있는 것은 여가부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열을 올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고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해야 되는데 고소인으로 불렀습니다. 제대로 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주무부처로 자격이 없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당시 이정옥 장관은 국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과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 맞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합니까? 에? 아니, 성범죄가 맞으면 성범죄가 맞다. 아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장관이랍시고 장관임내하고 국민 세금으로 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폰만 잡은 겁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또 국회에서는 오는 4월 이들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아마 할 모양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그 보궐선거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니까 이 4월 이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왜 국회는 이들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국회에서 오는 4월 이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야. 이 보궐선거가. 성추행 사건으로 한 사람은 처벌받아 날아가고 또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이 사건이 서울시장 이 사건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국회가 한다는 얘기가 이 보궐선거가 바로 어떤 보궐선거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런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요. 정말 이건 입법부든 행정부든 참 볼 그것이 없습니다. 행정부, 여성가족부 이런 모양이고 입법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피해자는 나중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피해자는 이러다가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일에 휘말리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박원순 피해자 가족의 그 절규를 좀 들어주십시오. 2차 가해 제발 좀 멈춰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자살한 박원순을 처벌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 2차 가해를 나한테 주지. 그 가족들이 지금 진정했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직접 입장문을 갖다가 밝혔습니다. 6개월간 상황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고. 책임 회피한 박원순 명예만 소중하냐?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한 박원순 명예만 소중하냐?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의 절규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암흑색입니다. 광풍이 부는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강한 그 깃발, 태극기의 깃발, 또 애국가 울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